진도부터 나갈게요. 오늘 할 거의 제목은 절대부등식. 요 부분에 이제 산술기하 평균 들어가 있죠. 산술기하 평균은 우리가 수원을 진행할 때도 많이 쓰인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걔는 계속해서 너네가 수능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자,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의 증명. 거기 위에 있는 내용 잠깐 보시고 갈게요. 거기 1번 보시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컸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혹은 두 식의 크기를 뭔가 비교하고 싶으면 빼서 비교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뺀 결과가 같게 나오면 0과 같게 나오면 이거는 둘이 같은 수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뺐을 때 0보다 작게 나오면 뺀 애 왼쪽 게 더 작았다는 얘기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게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자, A랑 B가 둘 다 양수일 경우에 제곱한 게 이런 크기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건 2차 부등식이라서 인수분해를 해서 풀게 돼 있거든.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합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A랑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제곱하기 전에 게 둘 다 양수라는 게 깔려 있어야 요게 주어졌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보실게요. A가 양수, B가 양수, 여전히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 분수로 나타낸 게 1보다 크다. 뭐 양수니까 우리가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이런 애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요거는 그냥 부등식의 성질이니까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거는 조금 잘 알아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참고 보실게요. A, B가 실수일 때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의 네모 치시고,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얘기예요. 실수에서. 그러니까 걔네는 항상 무조건 참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실게요. 거기 참고 보시면 참고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절대값 A 플러스 B가 각각 절대값 씌워서 더한 애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항상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어떤 애를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한 거에 절대값을 붙이면 어쨌든 플러스로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얘네가 부호가 같은 애가 들어가게 되면 뭐 크기는 바뀌지 않겠지. 근데 부호가 다른 애가 들어가면 크기가 바뀌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서 우리가 부호가 같은 애가 들어갔을 때는 얘는 둘의 식의 값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부호가 다르게 들어가. 예를 들어서 마7 들어가고 3 들어가기에 그럼 이쪽 계산한 거보다 이쪽 계산한 게 당연히 크겠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얘를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증명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선은 얘를 우리가 볼 거야. 얘를 보는 이유는 우선은 여기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네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빼준 결과가 제곱에서 제곱을 빼준 결과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나왔어.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 우리가 결론을 요렇다라고 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기에서 설명한 거지. 둘 다 양수인 게 보장이 된다면 제곱했을 때 크기가 제곱을 꼈을 때 크기를 보장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제곱에서 제곱을 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증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나오면 이게 헷갈려. 이게 긴지 아닌지. 그래서 증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되면 다 하고 아니면은 조금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거를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됐을 때 식을 좀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되는데 너네 절대값 3을 제곱을 하게 되면 그냥 3을 제곱한 거는 똑같지. 그 다음에 절대값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서 제곱이 된 거는 그냥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거는 똑같아요. 이 얘기는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절대값 제곱은 그냥 괄호친 거의 제곱으로 지금부터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똑같아. 이것도 당연한 얘기야. 우리가 여기 안에다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한 다음 곱하기라는 연산자를 하고 나서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준 거나 플러스로 바꾸고 곱한 거는 똑같지.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이게 지금 요 안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고 절대값이 붙는 경우랑 각각 절대값을 붙여놓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다르죠. 크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곱하기는 크기가 보존이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도 쓸 수 있다. 요런 성질도 쓰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제곱하게 되면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바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전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제곱을 하게 되면 얘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얘 제곱 절대값 제곱이니까 그냥 b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일단 완전 제곱식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얘네는 똑같은 애들이 지워지고 남는 애가 2에 ab 마이너스 절대값 ab. 얘는 계산을 한 번 해갖고 절대값 a 곱하기 b라고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좀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얘랑 이 애는 일단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둘이 곱한 값이니까, 그죠? 크기는 똑같을 텐데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가능한 거예요. a 곱하기 b는 물론 0도 가능하겠죠, 그죠? 0은 제외하고요. 뭐 0도 되는데 우리가 0은 뭐 나중에 그냥 등호만 붙이면 돼서 딱히 상관없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값 AB 얘는 무조건 플러스로만 나오는 애야, 그치? 이해되세요? 그러면 AB가 만약에 0보다 작았었다면, 자 여기에서 결론을 지을 건데 그냥 이렇게 너네가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얘가 지금 우리가 절대값을 풀려면 이 안에 들어간 애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풀잖아, 그지? 얘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았어. 그럼 절대값이 그냥 풀리니까 이 계산한 결과물이 얼마겠어? 0이 되겠지, 그지?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게 0보다 작았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풀 때 마이너스 AB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앞에 있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얘네 둘이 계산한 거는 2AB가 될 거고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4AB가 계산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근데 AB가 음수였으니까 이거는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산한 결론을 분석을 해봤을 때 얘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곱에서 뺀 결론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제곱을 띄워준 애가 크기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절대 부등식에서 결론을 낼 때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등호가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되세요?
얘랑 얘가 같으려면 이거에서 이거 뺀 결과가 0이 나와야 돼요. 0. 뺐을 때 0 나와야 둘이 같은 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뺐을 때 0이 나오게 됐었던 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조건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호라는 애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되더라. 요렇게까지 우리가 써주면 이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 적어 놓으시고 한번 연습해 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따는 것도요. 아시겠죠? 이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한 애들이 있는데 거기 410번 문제 보실게요. 거기 5번이 꽤 복잡합니다. 5번 체크해 주세요. 이거 선생님 뭐 다음 시간 증명해 달라고 해, 알았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유형 410번 문제 되겠죠? 1번. 자, 근데 여기에서 요게 지금 바로 나왔는데, 자, 2번부터 1번에 1, 2, 3, 4, 5번 중에 2번부터 보실게요. 자, 2번 보시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무조건 0보다 크다. 얘가 참인지를 보실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절대부등식이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절대부등식이면은 이게 항상 돼야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요 식이. 그럼 요 식이 무조건 참인지를 보여야 되니까 얘가 지금 2차 식이 들어간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지. 그럼 2차 부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참인지 여부를 보시려면 이게 그냥 미지수가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부등식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부등식이었으면 얘가 해가 모든 실수인지를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지 확인한다는 여부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해가 모든 실수라고 확인이 되려면 우리가 얘 그래프를 또 살펴봐도 되는 거겠죠. 얘가 우선은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풀이 방법이 첫 번째 인수분해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쓰자고 했습니다. 판별식은 마삼, 즉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2차함수 그래프가 x 절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무조건 0보다 x축보다 크니까 얘는 맞는 거야, 그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소연이 이해될까요? 자, 그다음 객관식 3번. 자, 여기에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게 이 식이 참인 걸 보이는 거는 얘를 왼쪽으로 이항한 애가 참인 걸 보이는 거랑 똑같아.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4ab를 빼준 애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나갈 거야. 끝에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a 빼기 b의 제곱이랑 똑같죠? 이게 다시 정기하고 묶이면.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3번은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보다 이 크거나 같은 게 되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아까 요거를 보였던 거랑 비슷하게 보이시면 되겠죠. 요런 과정으로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보고 적어두세요. 아시겠죠? 수행으로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런 걸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너네 실력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할 거예요. 얘가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거를 빼주게 됩니다. 빼고 계산을 한 결과물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일단 빼는 거야. 시작은. 이해되세요? 얘를 계산을 쭉쭉 해나갑니다. 그럼 얘 a제곱 b제곱 나오고 여기 a제곱 b제곱 나오고 걔는 사라지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것이 여기 완제 전개하게 될 때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니까 2의 절대값 AB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괄호친 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B 나올 텐데 마이너스 달려 있으니까 플러스 2A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2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놓은 결과물을 갖고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AB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니까 요 계산한 결론은 4AB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AB, 요 절대값 안에 내용물이 음수라면 얘가 마이너스 AB로 나오니까 얘랑 계산해서 0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 계산 결과물이 요거는 지금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아니야? 0 아니면 양수지, 그치? 이해되세요? 0 아니면 양수 0. 그러니까 이 계산한 결론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제곱에서 제곱을 뺀 결론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이 각각 제곱하기 전의 내용물, 요 내용물하고 요 내용물은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은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제곱을 뗀 애들끼리도 요 크기가 그대로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결론을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빼기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5번 보실게요. 천천히 하자. 빨리 한다고 능사가 아니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죠. 일단 답은 1번인데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5번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절대값 B의 차이랑 이게 지금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은 게 맞냐 이런 질문이야, 그지? 잠시만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잘 봐라. 잠시만. 이거 어떻게 쓰더라? 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겠습니다. 1번. 이건 증명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가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 제곱에서 이 제곱을 뺀 계산 결과물을 갖고 증명을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 거에 제곱에서 이렇게 된 거 우변에 해당되는 애 제곱을 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가 만약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었다면 제곱을 낀 애는 요거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가 일단 플러스인 게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플러스인 게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지금 참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되거든. 이해되실까요?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설정을 걸어 놓은 상황이야. 그리고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 나가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요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a제곱 b제곱 나올 거고, 요것도 정계한 a제곱 b제곱 나오겠죠? 그건 없어지고 여기에서 뭐가 또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2배 절대값 ab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 절대값이 없어. 잘못 말했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냥 바로 친 거예요.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전개하게 되면 플러스 2의 절대값 AB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럼 얘는 2로 묶었을 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고, 얘는 절대값을 풀려면 이렇게 또는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풀려서 0이 돼버리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ab가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ab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0보다 큰 결론이 나겠죠?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식은 결론이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즉 종합하면 이 식은 0보다 컸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 결론은 우리가 제곱을 이 해갖고 지금 이 식이 이렇다는 얘기니까 제곱을 떼어준 애끼리 크거나 같다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런 애가 지금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보실 건데, 요렇게 한번 또 세팅을 해볼게요. 거기 책에 적을 공간이 없으면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고 증명을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요 식을 보여야 되는 건데, 요쪽이 요쪽보다 작을 때 요럴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 식이 지금 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건데요. 요 경우에 대해서 보시면 우변은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지? 얘네 크기가 요렇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요 크기가 더 큰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이쪽은 마이너스로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좌변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이쪽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이게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전제 조건이면 저게 돼요. 이해되세요? 일단 이때는 이걸 우리가 굳이 식을 써나갈 필요 없이 얘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을 바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등호가 언제 되는지를 보실 건데요. 우리가 이런 등호가 들어간 부동식에 대해서는 등호의 성립 조건을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등호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조건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0이 언제 됐었는지 살펴보니까 일단은 요게 지금 전제 조건으로 깔려서 요게 일단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이 되면서 동시에 또 뭐까지 충족이 돼야 되냐면 요거까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나오더라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이 왜 답이냐면 오늘 뒤에 배우게 될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죠.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얘가 뭐 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였어요? 얘네가 플러스인 게 보장이 되어야 우리는 부식을 더했을 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었어요. 얘네가 만약에 플러스인 게 보장이 됐었다면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배의 루트 안에 둘이 더한 애를 곱하게 돼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게 맞는데 얘는 A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얘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A가 많이 넣어주면 이거는 참이 아니게 되겠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줄게요. 자, 이쪽에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은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다 공책에 쓰면서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2번 문제가 바로 산술기하 평균 되겠네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되는지 증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를 이쪽에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도 둘 다 양수인 것 같죠? 얘를 우리가 증명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하는 게 되겠어요. 빼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의 너네 부등식은 빼서 증명을 한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애를 빼줄 건데 우리는 얘를 계산을 해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분수식을 계산을 하니까 통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통분하면은 이렇게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루트 ab, 여기 분모가 2가 되면 분자도 2도 곱해져야지,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a라는 애는 사실 루트 a라는 거에 제곱이로 써도 되고, b라는 애는 루트 b의 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루트 제곱하면 안에 알맹이가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분자를 보시게 되면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써놓고 전개하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마이너스 2의 앞에가 뒤에 거는 이것도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거꾸로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제곱하는 계산식이니까 제곱한 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 식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이 요렇다라고 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겠어, 성현아? 이게 이런 얘기야. 너네가 A랑 B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으면 이건지 뭐 이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요게 나오면 우리가 A, B의 크기를 요렇다고 결론 지으면 되고, 요게 나오면 A가 B랑 이런 크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두 식을 빼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도 부등식에 뭐가 들어가요? 등호가 들어가지, 그치? 등호는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요 0과 같았던 그런 애가 만족이 되는 조건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려면 루트 A랑 루트 B가 같으면은 이 주어진 애가 0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루트 A랑 루트 B가 같다는 거는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 A가 B랑 같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등호의 성립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랑 B가 같을 때. 그러니까 더해준 요 애가 각각 같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다음 3번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자, 뒤함수 x, y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 쓰란 얘기겠죠. 자, 요게 4이고 그 다음에 x, y의 최대를 봐라. 그 다음에 x, y를 줬을 때 3x 더하기 4y의 최소를 봐라. 최소. 이쪽은 최대고 이쪽은 최소를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일단 생각을 산술기하로 풀어야겠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질 식이 주어졌을 때 쓰는 게 산술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우리는 출발을 누구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산술기하는 양변의 2를 곱해서 이렇게 생긴 애를 갖고 산술기하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러면 출발을 더한 애로부터 이렇게 생긴 애를 이끌어낼 거야. 그러니까 더한 애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항상 산술기하는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애를 어떻게 우리가 식을 이끌어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x 플러스 y가 4래매 이렇게 그냥 써줘. 이렇게 써주고 나서 얘네가 지금 다 양수인 게 보장이 됐으니까요. 여기에서 성립하게 되는 거는 9배의 루트 안에서 더해준 애가 루트 안에서 곱해진 요 식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xy의 부등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누시고요. 그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긴 거 xy 나오려면 이거 제곱하시면 되겠죠? 이거 제곱합니다. 제곱하면은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xy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 산술기하도 마찬가지예요. 더해준 애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루트에 루트 안에서 얘네 둘이 곱해지게 되겠죠. 둘이 곱하면 3x 4y 12의 xy가 되겠습니다. 근데 xy가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3이면 루트 36, 6이 되겠죠. 6 곱하기 2 하니까 이 결론은 12. 즉, 요 식은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은 최소 12. 즉, 우리는 요 값을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술기 아시겠죠? 양수인 게 일단
먼저 깔려 있어야 되고 우리는 더한 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산술기예요. 자, 그다음 4번 보시죠. 그래서 방금 문제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양수 A가 양수에는 이때도 산술기하를 쓰실게요. A 플러스 4에 A분의 1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건 산술기 어떻게 쓰나? 전개합니다. 전개. 일단 양수인 게 깔리면 산술기하라고 의심을 하실 건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하기만 존재하는 식이 되었을 때 쓰는 게 산술기하예요. 여기 지금 곱한 식이 있잖아, 그지? 다 풀어 헤치고 쓰겠습니다. 전개하시면 이렇게 하면 1 나오고 이렇게 하면 4니까 숫자는 5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A 나오고 이렇게 하면 A분의 4가 나오고 이렇게 생긴 산술기하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보시고 나서 결론만 적으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 요렇게 한 두 개 있는 거에 대한 산술기만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 둘을 갖고 산술기를 쓰면 이걸 결론을 설명을 해줄게요. 얘가 지금 2배의 루트에 루트 안에서 얘네 둘이 곱해지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얼마냐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4 이상인데 우리는 이 식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숫자를 추가를 된 식을 보실 거니까 우리 부등식의 성질에 양변에 그냥 숫자 더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5씩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 상수항이 추가된 애의 산술기하를 쓰고 싶어. 그러면 그냥 상수항 추가해놓고 얘네끼리 산술기하 쓰면 돼. 이해될까요?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수항은 추가를 해놓고 2배의 요거 문자 들어간 애를 요 안에서 곱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자,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실게요. 자, 5번 문제. 자, x가 5보다 클 때 이거는 산술기하의 변형 문제다. 자,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 얘의 최소 그리고 최소가 되는 x. 자, 보세요. 얘도 산술기하인데 왜 산술기하가 되는지 지금부터 형태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너네가 x가 5보다 큰데 분모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쪽 분수에서 분모를 먼저 보세요. 분모가 x 빼기 5죠. 그러면 이 분자 쪽에도 x 빼기 5라는 모양을 강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선생님이 x 빼기 5, 즉 5만 빼주면은 이쪽에 있는 분모랑 똑같은 모양을 갖는 분자에 이런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5만 빼주게 되면 식이 달라지니까 뒤에다 5를 추가를 해서 식은 전체적으로 같게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뭐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요 더하는 요 덩어리가 플러스인 게 보장이 돼요. 5보다 큰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이쪽에도 더하는 이 덩어리가 플러스인 게 보장이 되겠습니다. 플러스인 애를 더했으니까 나는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고요. 특히 산술기하를 쓰면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가 곱해지는 상황에서 문자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로만 딱 바뀌는 그런 변화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상수항이 추가된 산술기하니까 우리는 이 문자가 들어간 애에 산술기하를 적용을 한 다음에 상수항은 추가로 더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술기하 쓰게 되면 2배의 루트 안에서 요거랑 요거, 요 분수랑 요 덩어리랑 둘이 곱해진 거가 되겠죠. 여기 1 되겠지, 그치? 곱하면. 그 다음에 상수항은 추가만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거 7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요 식이 가질 수 있었던 제일 작은 값은 7이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야, 너네 이거 최소값은 7인 거 알겠는데 x에 뭐 넣으면 7 나와? x까지 찾아.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산술기하에서 이 등호 7이 최소값이고 그 7을 갖게 되는 조건, 등호가 나오게 되는 조건은 요 더한 덩어리가 어떨 때 된다? 얘네 둘이 같을 때 되는 게 산술기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x 빼기 5의 제곱이 1이다. 그럼 이거 6이거나 4겠네. x에 들어갈게. 근데 5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꼭 우리가 x를 찾을 때 이 첫 번째 문제 조건을 잘 보십니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이때 가능한 x는 6이다. x가 6일 때 이 식의 최소는 7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잘 됩니까?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우리 답 3번이었고요. 자, 6번 이제 활용 문제. 자, 거기다가 하나만 써놓을게요. 산술기하를 잘 못하겠으면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자,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산술기하로 만약에 못 푸는 애들이 있어. 자, 그럼 굳이 어거지로 산술기하로 풀라고 하지 말고 2차 함수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산술기하가 훨씬 빠르긴 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6번 유형인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뭐 돼 있는데 뭐예요 이거? 요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길이가 60인 철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전체 넓이의 최대값. 자, 우리 전체 넓이라는 얘기는 요거 이렇게 우리가 다 더한 게 최대라고 저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우리의 넓이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활용 문제는 일단 길이에다가 미지수를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먼저 2차 함수 문제로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 길이를 x라고 줄게요.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2차 함수로 문제를 풀어도 미지수 설정하는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둘까요? 여기는 y라고 둘게요. 그죠? 그럼 얘가 철망이 총 길이가 60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x 4개, x 5개인가요? x 5개에다가 y 2개. 이거 싹 다 넣어야 철조망 길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2y를 해줬을 때 쉣! 60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60. 도형이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전체 넓이는 얘랑 곱한 게 되겠죠? xy의 최대. 그럼 여기에서 산술기하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안 날 수가 있나? 근데 잘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복잡한 문제는. 그럼 얘를 우리가 관계식 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y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5의 x 플러스 30 요거잖아요. 그죠? 요걸 여기다 꼽아요. 그럼 이 식이 마이너스 2분의 5의 x제곱 되겠지. 여기다 x를 곱하는 거잖아요. 양변의 xy라는 식은. 이해되십니까? 그다음 플러스 30x.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활용 문제는 사실 함수에서 나왔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이거의 최대값을 보려면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5로 바꿔서 여기 x제곱 묶이고요. 이거 전기한 애가 3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5분의 2 하면 마이너스 10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36 빼기 36 이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x 마이너스 6의 제곱에 6, 5, 30 나오겠네. 이렇게 아니지 18 곱하기 5니까 계산이 90이냐? 맞아 아니? 맞아? 계산이 잘하네.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 90인 건 확인되시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러면 점수 깎이죠. 서술형에서 2차 함수 문제 풀 때. 왜냐면 이렇게 x에 관한 식으로 쓸 때 너네 x의 범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x는 일단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최대 우리가 다 더한 값이 60이니까 60보다는 작은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아니고 여기에 0보다 크게 나와야 돼. y.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y를 x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이잖아. 맞지? 그럼 x의 범위가 뭐예요? 12보다 작다 이런 얘기지? 요거를 범위로 달아야 된다. 그럼 이거 딱 6 집어넣으면 최대 90이야. 이해되지? 이 조건까지 옆에다 가로쳐서 달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산술기하로 조져보겠습니다. 산술기하는 그냥 요 상황에서 요것만 갖고 와서 이게 지금 얘네가 각각 길이기 때문에 x, y가 요
요 더한 개체가 양수인 게 일단 보장이 됩니다.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한 애가 길이가 양수니까 산술계를 바로 써도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산술계를 쓸 때 더하기의 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게 지금 60인데 여기에다가 2배 루트에 루트 안에는 요 둘이 곱한 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둘이 곱한 애 집어넣으면 10xy가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뭘 쓴다? 요 부등식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서 2 떼주고 2 떼면 30이네요. 제곱해야 루트 벗겨지겠죠? 30 제곱하면은 얼마야? 9배. 여기 루트 벗겨졌어. 10xy. 그러니까 이게 90xy. 즉 xy라는 이 식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은 90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 들어올 수 있겠죠. 야, 시골 최대값 갖는 x는 얼마인데? 그래서 xy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등호가 되게 하는 성립 조건. 그럼 산술기하의 첫 번째 우리 더한 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등호의 성립 조건은 뭐가 같으면 돼? 더한 개체 두 개가 같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5x랑 2y라는 게 같아야 문제가 풀려. 자, 잘 봐라. 그러면 애초에 주어진 식하고 내가 이렇게 생긴 식을 하나 더 찾아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 이해될까?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거는 이 더한 개체가 같아야 성립이 돼. 등호는. 그러니까 5x랑 2y랑 같다는 얘기는 5x를 2y라고 바꿔갖고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이거 바꿔볼까? 5x를 2y로? 그럼 얘가 2y로 바뀌겠지? 그러면 4y가 60이니까 y가 얼마야? y는 15고 그러면 x는 얼마야? y가 15니까 집어넣고 풀면 되잖아. 맞지? 6 아니야 6? 요렇게 구해지는 거야.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스피드가 얘가 훨씬 빨라. 근데 얘는 산술기하는 아무데나 못 쓰죠. 양수인 상황이 보장이 돼야 돼. 양수인 상황이 보장이 되는 건 보통 도형의 문제에서 길이가 양수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산술기하로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숙제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자, 7번 7번의 이름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뭔지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역시 등호가 들어가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 뭐 그런 것들 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몇 개 없는데요. 자, 우선 증명하는 과정을 좀 보실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ax 더하기 by의 제곱 요게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름도 어렵고 식도 어렵죠? 얘를 지금 증명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우리는 이걸 빼를 갖고 보실 거예요. 그냥 빈칸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절대 부등식, 즉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거진 한 9할은 빼서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건 제곱한 걸 빼서 증명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애는 그 식 그대로를 빼게 된다. 이 증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빈칸 넣기로 나오거나 1, 2, 3, 4, 5번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냐 물어보기 때문에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쭉쭉 계산만 해 나가서 이 식이 이렇다는 결론만 내리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할게요. 이거 다 정리해야 되겠죠? a제곱 x제곱 그 다음 a제곱 y제곱 그 다음 b제곱 x제곱 그 다음 b제곱 y제곱 요거 4개 정리해서 나왔고 요거는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요거 2배에다가 요거 앞에 거 뒤에 거 다 곱하고 그 다음 거기 마이너스 걸려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앞에 뒤에 거 곱한 거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요 문자 순서대로 쓸게요. a, b, x, y 이렇게 써도 되겠죠? 지워지는 거 좀 지우고 계산 쭉쭉 해내는 거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3개의 덩어리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애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뭔가 제곱한 애가 있고 여기 제곱한 애가 있으니까 제곱하기 전에 AY에서 여기가 연결하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제곱하기 전에 A-BX가 제곱하면 이 전개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전개하면은 요렇게 생기게 나오고요. 요거 전개하면 요렇게 생기게 나오죠. 그다음 마이너스 2에 문자별로 다 곱한 거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 요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이 결과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빼진 결과물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빼기 전에 크기 관계가 결론을 지어주면 되겠죠. 요게 무조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부동식이요? 여기에 등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동식이니까 등호가 언제 되는지까지 써줘야 됩니다. 등호는 언제 돼요? 이게 0 나오려면 이거랑 둘이 같을 때가 되겠지. 그래서 AY는 BX일 때 등호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들어가 있어. 그지? 4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이거를 B 나눠주고 Y 나눠주면 B분의 A는 Y분의 X 이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등호가 B분의 A, Y분의 X 이때 등호 된다. 등호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건데 어쨌든 답은 그럼 3번이고요.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할 때 쓰는지 한번 보실게요. 쓰임새를. 자, 우선은 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문제 처음에 읽어보시면 A, B, X, Y가 어떨 때래요? 그렇지. 얘는 굳이 양수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양수가 아니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겠죠. 너네는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아무 때나 가능한 부등식이다. 밑에 문제를 좀 제가 풀면 조금 그런데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 풀어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니네가 먼저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이 모양에다 강제로 끼워 넣어야 되거든. 요 모양에다 강제로 끼워 넣어야 돼, 그지? 끼워 넣어지나 해봐. 다 했으면 다른 거 풀고 있어요. 자, 중간에 물 먹고 화장실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갔다 오시면 되고 저 지나가실 때 카메라 앞에만 머리 안 나오게 주의해서 언제 자,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조금 풀어도 될까요? 좀 아직 못 푼 학생은 안 봐도 됩니다. 일단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산술기어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다양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1년 만에 보는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특히 언제 많이 쓰냐면요. 여기 지금 제곱의 합을 줬을 때 우리는 100%는 아니지만 한 반은 산술비야, 반은 코시-슈바르츠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등식의 생김새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죠. 무슨 소리인지. 보시면 선이 안 나죠. 자, 우선 얘가 왼쪽에는 어떤 애들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왼쪽에는 여기 지금 제곱의 합이 있고요. 제곱의 합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되어 있냐. 제곱했던 애들이 요 한 개씩 갖고 와갖고 왼쪽 거끼리 곱하고 오른쪽 거끼리 곱한 애가 더해진 형태지. 맞아요? 이건 뭐라고 쓸까? 이건 뭐 어떤 애 제곱의 형태죠. 여기는 우리가 대충 뭐 1차식이라고 쓸게요. 여기가 사실은 요거 문자 두 개라서 2차식이라 제곱한 건데 2차식의 제곱 이렇게 쓰지 않고 1차식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형태일 때 쓰는 거고요. 등호는 요거 분의 요거가 요거 분의 요거랑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1차식의 지금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1차식이 들어가는 형태인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가 있고요. 모양을 하나씩 맞춰 나갈 겁니다. 문자로 맞출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여기 내가 봐야 될 식은 1x 더하기 2y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되니까 그냥 강제로 제곱으로 쓸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만 지금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만. 그럼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한 A랑 B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요 1차항의 개수가 A, B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제곱의 합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를 제곱하는 애, 제곱해서 요걸로 우리가 채워준 요 형태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나서 숫자로 바꿉니다. 얘가 얼마예요? 5죠. 5. 얘도 얼마예요? 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지. 우리가 이거 좌우 반전시키면 얘는 x 플러스 2y라는 거에 제곱한 애가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너네 이거 a제곱이 25 이하면 a는 마오부터 5까지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해가 마오부터 5까지 요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식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얘는 최소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한 가지가 더 들어올 수 있다고요. 무슨 질문? 5라는 거 최대, 즉 등호가 나오는 거 마이너스 5라는 것도 등호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요거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등호가 되냐고. 그지? 그럼 그것까지 답을 하려면 좀 더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등호의 성립 조건, 우리가 여기 문자로 적어놓은 식에서 뭐가 만족이 돼야 등호가 나온다고 했죠? 개수끼리 분수로 쓴 게 문자끼리 분수로 쓴 거랑 같아요. 여기 등호 언제? 개수끼리, 여기 개수, 요거 개수, 요거끼리 분수로 쓴 거랑 여기 문자끼리 분수로 쓴 거가 같으면 등호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개수 들어가는 여기는 그러니까 너네가 개수라고 기억을 하면 조금 외우기 편합니다. 요거 분수로 쓴 거랑 요거 분수로 쓴 거가 같으면은 등호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이 등호가 그러면 개수 분수로 쓰면 얼마야?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뭐 분모 문자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쪽도 바꿔서 쓰면 되니까. 얘가 얘네 분수로 쓴 거. 요렇게 같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은 EX가 Y라는 관계식이 성립이 되면 요 등호가 지금 충족하는 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뭐 해야 돼? 요거랑 연립을 하면 돼요. 연립을 하면 언제가 되는지 확인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한번 연립해서 풀어보겠습니다. Y는 EX니까 여기 Y 대신 EX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EX 들어가면 제곱할 거니까 4X 제곱 되겠지? 5X 제곱이 오니까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인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건 연방이니까 이렇게 해가 쌍으로 나와야 되는 거냐? 자, X가 1이면 Y는 2네요. X가 마이너이면 마이너 집어넣으면 Y는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을 보실게요. 여기서 이 주어진 부등식에서 자, 1, 2가 들어가면 얘는 5와 같아지는 거고요. 마이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5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등호의 성립 조건까지 찾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